안녕하세요. 메리플 웨딩 플래너 정의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결혼식장부터 촬영까지 이렇게 시즌1의 결혼 준비 과정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제 시즌2 촬영 이후부터 본식까지 본식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우리 촬영을 끝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촬영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셀렉을 해야 됩니다. 촬영을 하고 나면은 많은 양의 방대한 사진을 이제 받아보게 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오버해서 초이스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진을 셀렉하러 가기 전에 우리 오늘은 얼마 이상을 쓰지 말자, 약간 이런 리미티드를 정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첩장 제작하기입니다. 종이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종이 청첩장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모바일 청첩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사진을 많이 넣다 보면은 가끔 좀 민망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모바일 청첩장용 사진은 조금 클래식하고 좀 얌전한 사진 위주로 골라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다음은 가정 가구, 인테리어, 집안 보수 공사하기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살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은 식장 연주 사회자 주례 선생님 섭외입니다. 요즘에는 주례 없는 결혼식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저는 보통 전문 사회자를 고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친구가 해준다고 했을 때 나의 결혼식이 첫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사회자가 얼마나 잘하냐, 이런 사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결혼식 분위기가 좌우됩니다. 다음은 웨딩 메뉴 시식입니다. 웨딩 메뉴를 시식을 하면서 상견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하객들한테 대접할 식사를 미리 맛보는 거다 보니까 양은 충분한지 질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상견례랑 같이를 하다 보니까 상견례는 굉장히 이렇게 양가의 서로가 처음 만나는 긴장된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상견례는 따로, 메뉴 시식은 따로 이렇게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꽃장식 상담입니다. 신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 결혼식장에 딱 들어갔을 때 입이 떡 벌어지게 엄청 예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또 다 추가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돼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욕심을 접던지 아니면은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꽃을 많이 꽂을지,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계절에 따른 색감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빨간색 꽃장식이다, 그거는 뭐 겨울이나 노예 시즌 이런 때는 따뜻하고 화려해 보여서 좋지만,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다 그럼 더워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겨울 예식장에다가 화이트 앤 그린으로 장식을 한다 그럼 전체적으로 좀 추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는 색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본식 드레스 셀렉입니다. 그동안 신부들은 굉장히 많은 드레스를 이제 입어봤죠. 드레스 투어 때도 입어봤고, 드레스 촬영 드레스 고를 때도 입어봤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친구의 의견이나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입고 싶은 드레스를 선택하는 게 나중에 가장 후회도 적습니다. 본식 드레스를 다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본식 부케 정하기입니다. 본식 부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드레스 디자인, 그 다음에 식장의 꽃장식 색감 이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해야지 되지만, 또 계절에 맞는 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작약 너무 좋아요, 작약 부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저도 작약 좋아해요. 신부가 이렇게 작약 부케 들고 있으면 굉장히 복스럽고 고급지고 예쁩니다. 그거를 알지만 작약이 나오는 계절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결혼하는 달에는
어떤 꽃이 많이 나오고 예쁜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결혼식 부케를 만드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청첩장 모임입니다. 청모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나의 결혼식에 와줘 이렇게 해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청첩장 이렇게 돌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청모에 스테이크나 와인 이런 거 대접해야 되고 오마카세 이런 거 대접 안 하면은 친구들이 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청첩장 모임에 식사 대접하고 결혼식 날 식사 대접하고 결혼식 끝나고 결혼식에 와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또 식사 대접하고 아무래도 결혼식은 우리가 잘 살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부담스럽게 과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첩장 모임 때 비싼 밥 안 사줬다고 결혼식에 안 오는 친구는 인생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친구는 아닐 거예요. 이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대망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식 장소 예약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수많은 과정을 이제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주의사항이나 뭐 결혼식 날 참고하실 부분 이런 부분들은 따로 빼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해요. 이런 무더위 속에서 결혼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조금 기운 내시고요. 행복한 결혼 준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풀 웨딩 플래너 정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